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하라 송은건 목사입니다. 어젯밤에 MBC에서 그룹홈 고발 보도에 대해서 보고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논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참 조회수와 댓글이 난리다 그러면서 또 목사와 이렇게 애국 운동에 정강훈 죽이고 목사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어서 제가 보게 됐는데요. 저도 여기에 관해서는 이 유튜브에 언론하는 사람으로 또 이 목사로서 그리고 애국 운동을 하는 또 사람으로서 이 복지 사역도 제가 좀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완전 막 크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논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번 MBC에서 이 하고 있는 단독 정강훈 집회. 네, 이 그룹홈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종교단체가 개최한 정치 집회에 예, 여기 제목을 제일 먼저 정강훈 집회 제일 앞머리가 중요한데요. 앞머리에 제목과 신문이나 방송이나 제일 앞머리가 중요하죠. 그리 제일 앞머리다 정강훈 집회에도 강제 동원 이렇게 말을 어나운서가 하고 있고 크게 글을 써놓고 제일 앞입니다. 그 다음에 제목도 보세요. 정강훈 집회 강제 동원까지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룹홈에 관하면은 그룹홈 이야기를 하셔야죠. 자, 이게 의도성이 자 그리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은 그러나 이들이 외출하고 싶어해서 원해서 데려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4년 전 여기 또 사랑제일교회 그림도 정광훈 목사가 개최한 대통령 퇴진식 얼굴도 문재인! 추운 날씨에 혼자 셔츠바람으로 태극기를 든 소년이 눈길을 끕니다. 추운 날씨에 혼자 셔츠바람으로 여기 문재인! 여기가 집회하는 추운 날씨에 혼자 것을 셔츠바람으로 부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죠. 대한 대통령 예, 퇴진식. 얼굴도 이렇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추운 날씨에 혼자 셔츠바람으로 태극기를 든 소년이 눈길을 끕니다. 그룹홈 성원장이 여기도 정강훈 보여주던 참가 아동입니다. 이렇게 해놨네요. 주말마다 자정을 넘겨 끝났던 계속 철야 보여줍니다. 집회. 그룹홈 아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달간 그 집회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성 원장은 외출을 원한 아이들이 스스로 집회에 따라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까지 또 여기 저작권 어쩌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불의와 불법, 뭐 종교계의 고발, 뭐 이런 것도 정의와 사회 정화를 위해서 보도하시는 것은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비영리 목적 기관들을 보도할 때는요, 아주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비영리 이런 복지 같은 왜냐하면 MBC는 특히 이 보도에 한국 기독교의 비판적인 것을 뭐 종교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세게 이렇게 뭐 다 조사해보자 금방 쳐보면은 뭐 엄청납니다. 탐사보도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많고요. 특히 이제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굉장한 거 좀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반정부 지금 현재 보수 정부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좌편향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다는 것도 대다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이런 복지기관이 비영리 이렇게 사명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도할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한번 보도하고 나면요 문을 닫아야 되고 파리목숨과 같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언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이제 재판에서처럼 3심죄로 항고하고 뭐 변호사가 있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뭐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또 이렇게 열악하고요. 근데 이 언론은 정치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큰 역량 아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상대가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공정하게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그 사람의 원장에 충분한 것을 들어보고 심층으로 보도해야 되는데 이 제보자가 하나 있다 이렇게 해서 발표하고 나면은 한 기관이나 한 종교나 또 한 인격 전부가 완전히 망쳐버린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저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도 본인으로 10년 넘게 제가 홈리스 쉘터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것은 제가 온몸이 교통사고로 망가지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보겠다고 뭐 이렇게 돈을 보상금을 받아가고 전부 100% 피 같은 돈을 이렇게 넣어서 홈리스 같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경찰서에 사명으로 하는 거지요. 돈은 지금도요. 솔직히 이 국가에서 제가 보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0 몇십 평에다가 이렇게 온갖 방을 꾸미고 시설을 꾸며서 하는데 경찰서에 제가 몇 번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나간 사람이 이렇게 욕설을 하고 뭐 여기에 솔직히 제일 뭐 이제 바닥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뭐 그룹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 뭐 버렸거나 돌보지 않은 사람들, 방황하는 학생들 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참 그때마다 심정이요 정말 아픕니다. 예, 정말 그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그룹홈이 돈을 뭐 얼마나 벌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여기 또 목사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그 제가 알고 후원했던 그 장애인 보호 기관의 목사님이 17년 동안 이렇게 제가 후원도 하고 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일에 걸려가지고 뭐 너무 이제 정신장애 사람들이니까 바깥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여자들을 목욕하는 것도 이제 튀쳐나가서 이렇게 이제 부엌을 쳐다보다가 그래서 그 사람을 잠깐 매놓았다는 겁니다. 매놓았다가 밧줄로 매놨다고 그걸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17년 했는데 하루아침에 문 닫았습니다. 예, 여기 강화도에 있는데요. 그거를 고발하고 듣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럴 수 있냐 하지만은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거를 누가 죽인 겁니까? 그 목사님이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그 비어있는 건물이 있다고요. 근데 어쨌든 목사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참 눈물 나지요. 이렇게 또 하다가 보면 특수 목회 이제 이렇게 특수 그룹 사람들입니다. 이 어렵다는 것을 본인이 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기자들이나 이게 뭐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많은 댓글이 달리는데 참 정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 심층 취재를 하셔야 됩니다. 심층 취재를. 엊그제도 저도 한 사람이 지금 방을 주고요. 밥을 먹여주는데 다 이렇게 들어올 때 글을 씁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를 해서. 그런데 제가 보고 또 돈도 안 내놔놓고 말이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고발하러 간다는 겁니다. 글까지 다 썼는데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와서 저 아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잔데 60대 약간 정신이 조금 이상한데 뭐 치매라고 보입니다만은 병원에도 데리고 가봐야 됩니다. 참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예? 뭐 잘 갔다 오라고. 꼭 여기가 감사하지 않으시면 나가셔도 된다고 계속 그런데도 못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예를 제가 이런 것이 제가 가보지 않아도 대략 그 전체적인 것은 알 수가 있죠. 느낌이 옵니다. 이 청소년 보호센터도요. 앞전에 애국인 그 어디 캐나다인가 아주 유명한 그분이 그 운영을 하다가 이제 본국으로 가시고 이렇게 그 학생들을 돌보다가 마늘을 먹이고 막 학대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큰 무리가 일어났던 적이 있죠. 얼마 전에. 그런데 결국은 이제 문 닫게 되니까 그 선배들이 사이에 나가서 직장 다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이게 문제를 해결을 받은 적이 있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말씀드리죠. 왜 목사라는 것을 강조합니까? 예, 여기 그냥 원장이라고 그러면 되지. 시설을 이 그룹홈이라는 것을 이제 등록을 이거는 이제 인가가 있는 줄 압니다. 등록을 할 때 목사라는 이름으로 올리는 게 아니죠. 분명히 허가를 낼 때요. 그러면은 목사라는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공정하게 공식적인 이 원장님이라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목사라고 또 원장 목사라고 또 말을 했어요. 목사는요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룹홈 이렇게 그 하는 이런 학교 특히 이제 요즘 학교도 안 가고 특히 이제 이런 일들을 아동 보호 고아 그다음에 이제 유아 유기했던 그런 애들 돌보는 거 뭐 양로원 홈리스 이런 것들을 80%가 기독교 개신교가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뭐 7, 80%다 거의 다 개신교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요. 봉사를. 어느 목사가 처음부터 돈 벌려고 이거 하겠습니까? 사명 때문에 신학교를 갖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런 일을 얼마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또 다른 이제 교단의 보조를 좀 청원해갖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자들이 이런 거를 언론들이 이렇게 하고 나면 참 정말 기가 막히죠.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것을 이제 그 보도할 때는 적어도 신학원 3년 이상을 다니고 난 종교 기자가 신학원 3년 이상은 다녀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보도하는 기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참 정강훈 목사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함부로 재단을 하면은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이 전강훈 목사를 여기다가 제일 앞에다가 놓고 큰 얼굴을 내놓고 지폐를 계속 앞에 놓고 이렇게 분량을 많이 합니까? 이게 무슨 의도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예. JMS가 연결하고 싶으신가요? 화면 사진을 더 많이 들어가고 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진과 얼굴을 다 보여주면서 아니 그룹홈이면은 그런 거 잠시 이렇게 그 옷을 입고 있었다 하는 것만 하면 되지. 이거를 이 보도 기법을 보면은요 교묘한 목적을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악의적인 악마 편집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목적은 오히려 눈에 가시인 정강훈 목사를 죽이기 위한 의도성이 여기에 깔려 있다는 것을 웬만하면 알 수가 있어요. 예. 보통 사람은 모르겠죠. 예. 그런데 흔히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분해야 된다. 예. 물론 메시지는 그 메신저가 하기 때문에 완전 분리가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메신저를 그 메시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지 메신저를 공격 그 인격을 죽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요. 이 보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글을 하나 말을 하나 잘못했다고 그 사람 인생 전부가 아니거든요. 자, 물론 전 목사님도 MBC의 공격도 뭐 많이 이제 그 거침없는 공격 말을 많이 했고 MBC도 자편향적으로 지나치게 보도를 많이 한 것도 있는 줄 압니다. 이게 그 감정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알박기 500억 원 그 무엇은 그런 것을 보도할 때 제가 이것에 여러 많이 올리고 또 그 교회를 자주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전 목사님과 가깝기 때문에 자세히 그 보도 저도 이 언론을 올렸기 때문에요. 자세히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또 이성희 변호사님이 거기에 안내를 다 했던 분이라서 제가 자세히 보고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대 기자가 몇 사람이 장비를 들고 찾아와서 교회를 방문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참으로 신기하다. 취재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성희 변호사가 안내를 하면서 좋습니다. 한번 교회 이게 이렇게 낡은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한번 취재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 말려 들어갔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교회 시설을 보여주고 이 보통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쫙 만들어 놓은 특수 장치를 다 풀어서 보여주고 그래서 취재를 그 교회 안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전 목사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사는데도 보고 싶다. 아, 좋지요. 그 전 목사님이 형편없는 이제 그 양철로 만드는 뭡니까 그 샌드위치 이런 그 형편없는데 붙박이 집에서 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말을 보고 취재할 겸 들어가서 그 이제 목사님 사택입니다. 사무실 겸. 자, 거기에서 이제 커피를 먹으면서 그 다음에 전 목사님이 또 이제 기분이 업되면은 다 쏟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너댓까지 하면서 이번만큼은 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번만큼은 꼭 이제 바르게 좀 해달라. 옛날처럼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냥 2시간 가량요. 계속 이제 전 목사님이 뭐 질문에 따라서 그냥 모든 뭐 집이 50채고 어쩌고 아파트 이야기고 다 이제 묻는 대로 상세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취재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빼버리고요. 한 20-30분 그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 이 기자들의 종교 기자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이 댓글을 볼 때, 자, 여기를 한번 여러분, 이게 그 제일 앞에 썸네일도 여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썸네일도 보면은요, 이 썸네일을 한번 보십시오. 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놨잖아요. 정강원 집회 강제 동원까지. 아니, 그룹홈의 애들 무슨 뭐 손가락이 부러졌다, 뭐 어쩌고, 그런 게 했으면은, 아니, 그거를 보도를 위주로 해야지. 이게 왜 이렇게를 해야 됩니까? 이 정강원 집회 강제 동원까지 제일 앞에다가 MBC 뉴스 당하는 동안 아무도 몰랐다. 단독 제목 보십시오. 단독 정강원 집회 강제 동원까지 당하는 아무도 몰랐다. 3월 20일. 14시간 전인데 37만 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츠도 올려가지고 이 소츠를 올려서 지금 5시간 전에 올렸는데 5,100명이 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한국 교회에 폐해를 많이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까지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